최근에 이제 글을 올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을 많이 물어봐서 제가 한번 정리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실전에서 푸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NCS하고 핏셋하고 차이를 살펴보겠는데요. 난이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핏셋이 NCS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핏셋 중에서도 민간 핏셋하고 행시 핏셋이 있는데, 행시 핏셋이 민간 경력 핏셋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간 경력 핏셋 정도만 푸셔도 충분히 NCS를 대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서 NCS 문제집이 기본서를 풀고 나면 마땅히 풀 문제가 없는데, 그럴 경우 민간 경력 핏셋을 풀면서 실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전 NCS 중에서 핏셋 자료 해석하고 문제가 비슷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히 만약에 풀 수 있고 시간 안에 풀 수 있다면 NCS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핏셋은 한 문제당 한 2분 30초 정도 들거든요. 근데 반면에 NCS 같은 경우에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 관리 측면에서 NCS가 좀 더 빨리 풀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구성, NCS 실전 문제 시험에서 나오는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보통 60문제를 나오거나 50문제 정도 나오는데, 언어 15%, 수리 15%, 문제 해결 15%, 정보 10%가 아니라 이제 60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15문제씩 15문제, 15문제, 10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비중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어랑 수리랑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면 핏셋에서 상황 판단 능력인데, 아무래도 상황 판단 능력 이 파트에서는 그 핏셋보다 난이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 따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핏셋에서 상황 판단 문제를 풀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수리 부분을 좀 더 준비를 하시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가장 약한 부분이 수리 파트거든요. 언어 같은 경우에 15문제를 풀면 보통 못하는 경우에 10개에서 13개 정도고, 잘하는 경우에서 13개에서 15개 다 맞추는데, 시간도 보통 15분에서 17분 정도로 끊습니다. 하지만 수리랑 문제 해결에 가면서 점점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당락은 수리랑 문제 해결을 얼마나 빠르게 시간 안에 푸느냐에 따라서 뒤에 이제 50분이 지나고 나서 50분, 60분 지나고 나서 남은 20분 동안 정보 능력을 풀고 못 푼 문제들을 다시 돌아와서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지에 따라서 시험의 당락이 좌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합격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요. 60문제가 있으면, 시험에 따라서 아무래도 난이도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45개에서 48개 정도 맞추면 사무직은 합격하고요. 기술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공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 실질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어느 정도 맞추면 거의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에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시험을 못 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년하고 시험이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철도 공사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맞춰야지 합격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2017년도 문제 10문제 정도 하고,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했던 2016년도 3문제 정도를 한번 실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고요. 1번 문제 살펴보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네, 1번 보기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장기간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낮다 되어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
살펴보면 이게 가장 높고 장기간 근로 비율은 가장 낮다. 장기간 네, 가장 낮네요. 그리고 2번 한국의 장기간 근로자 비율. 장기간 근로자 비율은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국가의 장시간 근로자 10배이다. 이거 같은 경우 2번 이렇게 수치가 있으면 그냥 수치를 직접 쓰는 게 좋습니다. 28.1은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국가의 가장 낮은 국가의 10배 이상이다. 2.7에 10배 이상이다. 예, 10배 이상 맞네요. 실제 시험 칠 때 이렇게 수치를 써주지 않고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기야 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쓰지 않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부동식하고 이렇게 실제로 써주는 게 실제 시험에서 정확성 측면에서 좋거든요. 저는 항상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10배 이상이다. 이상이면 이렇게 딱 부동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번 삶의 만족도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을 장기간 근로자 시간 비율은 산술 평균은 이탈리아 장기간 근로 비율이 높다. 이탈리아 살펴보면 산술 평균 그냥 단순히 더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4에 한국보다 낮은 세계네요. 산술 평균을 했으니까 세계의 평균이 이것보다 높다고 한 거니까 이 곱하기 3 한 것보다 3개 더한 게 더 높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3개 곱하면 16.2. 그럼 이 3개를 더해보면 이게 높은지 낮은지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더해보겠습니다. 이 3.6, 2.7, 6.3에다가 9.3 더하면 15.6입니다. 그래서 답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아닌 거고 나머지 보기도 살펴볼게요. 네. 여가 개인 돌봄 시간이 가장 긴 국가와 가장 짧은 국가의 가장 긴 국가와 가장 짧은 국가 16.1이랑 가장 짧은 국가는 13.9네 이거네요. 지금 보면 삶의 만족도 차이는 0.2점이네요. 0.3점 이하 맞고 장기간 근로자 비율이 미국보다 낮은 국가 이렇게 실제로 표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서 푸시는 게 좋거든요. 미국보다 낮은 국가의 여가 개인 돌봄 시간은 미국보다 높다. 미국보다 낮은 국가는 높다. 낮은 길고 이거 한 개 한 개 다 해줘야 되네요. 낮은 거는 길고 낮은 거 작고 길고 낮은 거 길고 낮은 거 길고 낮은 거 길고 5번 보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간에 3번이나 2번에 있으면 빼서 나중에 살펴보는 게 좋은 보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고요. 만약에 실전에서 3번이 답이 나왔으면 4번, 5번은 보지 않고 풀고 나서 제가 그 글에 썼던 게 리뷰를 꼼꼼히 해야 된다고 했던 게 실전에는 시간에 맞춰서 3번까지 보기를 보고 나서 찍고 넘어가면 4, 5번을 아예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풀고 채점을 다 한 다음에 4, 5번을 저처럼 지금 리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2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2010년 지금 한번 살펴보고요. 2010년 예성시 전체 가구는 1980년은 3배 이상이다. 2010년 성시 A 성시 전체 가구 수는 2008년에 3배 이상이다. 3배 38, 24 옳은 거죠. 네, 옳지 않네요. 3배 이상이니까 3배 이상 안 되는 거니까 틀렸고 2번 2010년 경기 A씨 성시 가구는 경기는 위에네요. 지금 이 보기 같은 경우는 원래 나중에 푸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2번 넘어가고 풀어볼게요. 실전처럼 풀어보겠습니다. 2010년 A 성시 동지역 인구는 2010년 성시 면시 인구의 10배 이상이다. 5, 6은 53의 10배 이상이다. 네, 맞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지금. 지금 문제 실전에서는 3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건데, 다시 이제 리뷰를 하는 거니까 2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경기 A씨 성씨 가구. 경기 이거네요. 경기 A씨 성씨 가구. 경기, 경기 성씨 가구는 1980년도에 가구,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네요. 한참, 실전 문제에서는 2번을 이렇기 때문에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구해보면 36, 37, 38, 39, 50, 41, 41이고, 105, 109, 117, 123, 127, 131, 130, 139, 146이니까 82. 2010년은 경기는 3배 이상이다. 틀렸네요. 지금 2010년이 두 배네요. 두 배. 그래서 틀렸고요. 네, 4번 보기 보시면 1980년 A성시의 인구가 부산보다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4곳 이상이다. 광역자치단체를 보시면 광역시 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지금 부산은 12인데 지금 한 곳, 두 곳, 경기 세 곳, 나머지 빈 가로가 있는데요. 지금 도 총 소개가 140인데 경기하고 충남을 빼면 119니까 나머지 11이고요. 나머지 네 곳에서 11이 돼야 되니까 부산보다는 무조건 작겠네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세 곳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같은 경우는 1980년 대비 2000년 A성시 인구 증가폭이 서울보다 큰 광역자치단체는 없다. 인구 증가폭을 살펴보면요. 61이고요. 61보다 큰 곳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경기를 살펴보면 216에서 124 빼면 90이라서 지금 경기도만 봐도 광역자치단체 없는 것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에서는 1번하고 3번만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될 문제고요. 4번하고 5번하고 2번은 나중에 문제를 다 풀고 나고 나서 리뷰를 이렇게 꼼꼼하게 해보시면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보시면요. 터널 길이가 길수록 사망자 수가 많다. 이런 지문은 나중에 보시면 좋고, 화재 규모가 클수록 복구 기간이 길다. 이것도 순서대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널 길이하고 화재 규모하고 복구 비용이 순서대로, 그 크기가 순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번 보기도 까다롭고요. 3번 사고 만약 이런 문제를 저는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 문제를 제끼고 나중에 돌아와서 풀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돌아와서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고 A를 제외하면 복구 기간이 길수록 복구 기간이 길다. 복구 기간이 길수록 복구 비용이 길다. 네, 이거 옆에다 숫자를 쓰면서 A를 제외했으니까 긴 거 순서대로 써볼게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쓰고 복구 비용이 길다. 1, 2, 3, 4, 5 이거 3번 같은 경우에는 틀렸네요. 그래서 4번 사망자가 가장 많은 사고 2는 사고 비용도 가장 크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거. 사망자가 2가 제일 가장 많고 사고 비용은 복구 비용에다 사망자 곱하기 5네요. 복구 비용에다가 4,200 곱하기 30억 원이니까 사망자 곱하기 5 이거에다 5를 곱하는 거네요. 5억에다가 한 명도 5억이니까 5명 이거고 지금 이거는 이거고 36에다 5 2가 가장 큰지 아닌지만 보면 되니까 570에다가
192 곱하기 5를 해주면 50, 46, 49 이렇게 하면 이거는 13 얼마 1415 어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A한테도 적기 때문에 A랑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도 A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사망자가 30명 이상인 사고를 제외하면 30명 사망자가 30명 이상의 사고를 제외하면 두 개를 제외하네요. 화재 규모가 클수록 복구 비용이 크다. 두 개를 제외하고 화재 규모 클수록 이것도 순서를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 4, 5 이것도 제외한 거니까 4번 이렇게 제외하고 복구 비용이 크다. 1, 2, 2, 3, 4 이거 같네요. 지금 순서가 같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하고 2번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길이가 길수록 사망자가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6 번호 매겨주시고요. 사망자 수가 지금 이거 처음부터 틀렸네요. 지금 그래서 1번 틀렸고요. 화재 규모가 클수록 복구 기간이 길다. 화재 규모가 클수록 복구 기간이 길다. 화재 규모 복구 기간 틀렸네. 가장 큰 것만 비교를 해도 틀렸네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네,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지금 A, B, C, D를 이제 맞추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 B, C, D를 구하는 문제는 실전에서 쉬울 수도 있는데 복잡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 만약 시간이 좀 여유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바로 풀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쫓기고 있다고 한다면 정답률이 높은 다른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나중에 돌아와서 푸는 그런 방식으로 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조건을 보시면요. 국가는 캐나다, 벨기에, 포르투갈 이렇게 그냥 앞에 제대로 안 읽어보면서 이제 세 개 있는 것들이 있고 스페인의 2015년 독신 가구는 그리스의 독신 실제 부담률보다 높다. 2005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포르투갈이다.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5년 대비 2015년도 거고요. 2005년 대비 2015년 실질세 부담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게 지금 이거네요, 지금. 5.25, 2005년대 퍼센트 포인트라는 게 그냥 단순히 폭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포르투갈이 신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일단 C가 포르투갈인 것을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 2번하고 4번은 쉬워지겠고요. 1번 지금 보기 이거를 문제를 바로 풀 수도 있는데 1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먼저 벨기에, 캐나다가 A가 될 수 있다. 2번은 그리스랑 스페인.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2015년 독신 가구와 다가구 자녀의 실질 부담률 차이가 덴마크보다 큰 국가는 캐나다, 벨기에, 포르투갈이다. 이건 캐나다하고 벨기에를 구하는 거라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2015년도 독신 가구 실질세 부담률이 전년 대비 감소한 국가는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이다.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이라서 여기서 벨기에를 구할 수 있겠네요. 지금 왜냐하면 그리스, 스페인은 두 개 묶여져 있지만 캐나다랑 벨기에가 둘 중에 어떤 건지 고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겠습니다. 독신급 실질세 부담률이 전년 대비 감소한 국가니까 전년 대비 감소니까 마이너스인 걸 찾아야겠네요. 이거 마이너스니까 이게 두 개가 그리스, 스페인이겠고요. 위에가
벨기에가 되겠네요. 그럼 A가 벨기에가 되겠고요. 벨기에, B도 그리스, 스페인 둘 다 되겠고요. 캐나다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하고 스페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 스페인의 독신가구 실질 부담률이 독신가구 실질세 부담률이 그리스의 2015년보다 높다. 스페인이 그리스보다 높은 거네요. 스페인하고 그리스하고 이 둘 중에 한 개가 스페인, 그리스니까 어, 스페인이 높다고 했으니까 이게 스페인이 되겠네요. E가 스페인이 되고 그러면 B가 그리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